72살의 아루냐 할머니에게 시간은 치앙마이 외곽의 작은 마을처럼 느릿느릿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한때 초록과 생기로 넘실댔을 넓은 마당은 이제 할머니의 무릎 통증처럼 스산한 적막감만 감돌았다. 처마 밑 그늘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종일 앉아있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창밖으로는 곧 다가올 마을 축제 준비로 부산한 풍경이 어른거렸지만 아루냐의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녀의 젊은 시절 온 마을을 들썩이게 했던 그 화려한 춤사위는 이제 빛바랜 기억 속에서나 희미하게 반짝일 뿐이었다. 이 울려 퍼지면 내 심장도 같이 뛰었지. 가끔 그런 혼잣말을 뱉어낼 때면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어깨가 더 작아지는 듯했다. 어느 해맑은 오후 10살 배기 조카 손녀 핌이 폴짝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햇살처럼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핌의 손에는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아루냐가 잊고 지낸 지 오래된 물건이었다. 핌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다. 낡은 흑백 사진들 속에서 젊은 아루냐가 눈부신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하늘로 부드럽게 뻗은 손끝, 살짝 기울인 고갯짓,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생동감. 핀의 동그란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우와, 할머니, 이 춤 정말 멋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티 없이 맑았다. 아루냐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에서 시선을 돌렸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다 소용없다, 핌. 할머니는 이제 춤 같은 건 못 춰. 목소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바스러졌다. 핌의 얼굴에 떠올랐던 환한 기대감이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아루냐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차마 다른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춤은 이미 끝난 이야기,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 핌은 쉽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핌은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자 한때 루시다돈을 가르쳤던 찬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78의 찬 할아버지는 작은 약초원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그의 지혜와 온화한 성품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어 주었다. 핌은 찬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다시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며칠 후 찬 할아버지가 조용히 아루냐의 집을 찾았다. 그는 아루냐의 지친 얼굴과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가 겪고 있을 마음의 병을 읽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아루냐의 낡은 파퉁을 보며 찬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아루냐, 그대의 이름은 새벽의 빛이라는 뜻이지 않소.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법. 루시다톤 수련을 통해 그 새벽빛을 다시 깨워보는 것이 어떻겠소? 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울림과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루냐는 반신반의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을 괴롭혀온 통증과 무력감이 고작 몇 가지 동작으로 사라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핌의 간절한 눈망울과 찬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눈빛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두드렸다. 정말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찬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소. 아주 기초적인 동작과 호흡법부터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루냐의 집 마당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조용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찬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아루냐는 루시다톤의 첫 동작을 시작했다.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아주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들었다. 굳어버린 관절 마디마디에서 비명 같은 통증이 느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후, 거친 숨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옆에서 지켜보던 핌은 할머니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첫날 수련은 고통 그 자체였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날 밤 아루냐는 쑤시는 몸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역시 난 안 돼. 괜한 짓을 시작했어. 포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려 했다. 하지만 동틀 무렵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보며 그녀는 어젯밤 찬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밝아오는 법이요. 아루냐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수련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하는 수련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뻣뻣했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다. 찬 할아버지는 루시다톤 동작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 상태에 맞는 약초차를 소개해주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건강한 식단 조절법,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법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아루냐는 가끔 찬 할아버지의 약초원을 방문해 다양한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배우고 향긋한 약초 향기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다. 핌은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수련을 지켜보며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거나 서툰 솜씨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할머니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서 있거나 조금 더 유연한 동작을 해낼 때마다 핌은 마치 자신이 해낸 것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다. 아루냐는 그런 핌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수련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통증이 유난히 심한 날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어김없이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렇게까지 해서 뭘 한단 말인가.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과 현재의 초라한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그럴 때마다 춤추는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핌의 반짝이는 눈빛과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련의 본질이요. 아루냐라고 말하던 찬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음성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 아침 아루냐는 자신도 모르게 마당 한쪽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처럼 가뿐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걷고 있었다. 얼굴에는 어느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이웃들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넬 만큼 말수도 조금씩 늘어났다.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웃들은 아루냐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하며 진심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아루냐 할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루냐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 곳곳에선 축제 준비로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핌은 며칠 동안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하더니 어느 날 저녁 아루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축제 때 저랑 같이 아주 잠깐이라도 춤춰주시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아루냐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춤이라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지금 이 몸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핌, 할머니는 아직...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핌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아주 잠깐이면 돼요. 할머니가 다시 춤추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아루냐는 핌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핌. 한번 해보자꾸나. 그날부터 아루냐의 수련에는 새로운 목표가 더해졌다. 루시다톤 수련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동시에 찬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자신이 추었던 전통 춤 동작들을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연습하기 시작했다. 찬 할아버지는 루시다톤으로 단련된 아루냐의 몸 상태에 맞춰 춤 동작을 변형하고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춤 또한 몸과 마음의 조화라오. 서두르지 말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시오. 아루냐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춤 연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을 거듭하면서 몸이 서서히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잊었던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조금씩 되살아날 때마다 아루냐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핌은 할머니의 작은 춤 선생님이 되어
옆에서 함께 동작을 따라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축제를 향한 기대감과 조급함이 문제였다.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춤 솜씨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아루냐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혹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춤 연습에 한창 몰두하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아루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며칠 동안 아루냐는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역시 난 안 되는 거였어. 괜한 기대를 했구나. 이젠 정말 끝이야.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빔도 할머니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시무룩해져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찬 할아버지가 약초 바구니를 들고 아루냐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루냐의 무릎에 따뜻한 약초 찜질을 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루냐, 큰 나무도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법이오. 지금은 잠시 쉬어갈 때일 뿐 모든 것을 포기할 때는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위로와 힘을 담고 있었다. 빔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이 그린 할머니 춤추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아루냐는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한번 타오르는 아주 작은 불씨를 발견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기로 굳게 결심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아루냐는 이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꾸준히 수련과 춤 연습을 재개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축제 전날 밤 아루냐는 마당에 홀로 서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조용히 춤 동작을 연습했다. 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그녀의 춤사위에 배경음악처럼 어우러졌다. 드디어 마을 축제 당일이 밝았다. 아루냐는 핌의 도움을 받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름다운 파퉁과 스바이를 꺼내 입었다.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고 옅은 화장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늙고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아루냐는 핌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마을 사원 앞마당에 마련된 간이 무대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핌의 따뜻한 손의 온기와 멀리서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찬 할아버지의 모습에 용기를 얻었다. 잔잔한 전통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루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핌과 함께 첫 동작을 시작했다. 젊은 시절처럼 현란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중심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동작이 조금씩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삶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느리고 부드러운 춤사위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적셨다. 춤을 추는 아루냐의 얼굴에는 어느새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핌도 할머니의 손짓을 따라 서툴지지만 진심을 다해 춤을 추었다. 할머니와 함께 춤을 추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핌의 얼굴에도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잊고 숨죽여 그들의 춤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